임 대표님, 네. 그 강제징용 피해자, 이분들 참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, 어쨌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제3자 변제 쪽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? 그래서 몇 분은 이제 그 3자 변제 방안을 수용해서 돈을 받았고, 또 생존자 중에도 한 두서너 명을 포함해서 한 5명 정도 이렇게 아직은 거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문제는 그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돕는다고 해가지고 일제강제 동원 시민 모임이라고 이런 단체가 있는 모양이에요. 거기에서 아마 2009년에 모임이 결성이 됐고, 뭐 이분들이 그 이후에 이 강제징용 피해자라든가 뭐 위안부 할머니라든가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쓴 그런 노력은 인정은 되는데, 이번에 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이제 그 변제금을 받았잖아요. 판결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그것에 대해서 채가닥 배상금 받은 쪽에 20%를 떼어가겠다고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그러네요. 그러니까 참 세상에 믿을 놈이 없는 거죠. 강제징용 피해자를 돕는다던 단체가 진짜 그건 피 묻은 돈 아니겠어요? 피눈물 어린 돈이죠. 일제시대 때 끌려가서 그 고생해서 버든 거를 지금 해방된 지 한 70년 다 돼 가잖아요. 근데 그 받은 거를 2억 받았는데 그 중에서 11년 전에 약정했다고 20%, 그것도 원 단위까지 해서 5,126만 원 내라, 이렇게 내용 증명을 보냈대요.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약자니까 법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? 모르죠. 그러니까 소송해준다 이렇게 두수셔놓고 그 약정서 여기다 사인해라, 이거는 우리가 쓰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재판 결과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, 하지만은 이게 이런 사업이 계속 우리가 선의로 하는 거니까 여기다 사인만 하세요. 뭐 그 사람들이야 여기 사인하라면 하고 저기 사인하라면 막 하는 거 아니겠어요? 뭐 그 노인 어르신들이 뭘 알겠어요. 법은 모르니까. 우리도 은행이나 뭐 보험회사에서 뭐 가입하면 동그라미 친 데는 무조건 이름 쓰잖아요. 뭐 다 읽어보면 며칠 걸리게요. 막 이름 쓰는데 이렇게 사인한 거 갖고 돈 내라는 거니까 정말 피해자를 위한 사람 단체냐.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 한일 화해의 가장 큰 장벽이었잖아요. 계속 소송하고 오히려 재판 결과를 그냥 피해자들 들쑤셔가지고 거부하게 만들고, 우리 역사의 장애물들이 이런 어떻게 보면은 제3자 변제까지 반대해놓고 판결금 나오니까 돈 내라. 그러니까 2012년에 미쓰비시 중공업 피해자들을 5명하고 어떤 형태로든 돈을 받으면 20%는 단체에 지급한다. 그런 약정을 맺은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단체들이 그동안 이 3자 변제안만 가지고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뀌는 망국적인 행위다. 정부가 인권 침해 사건을 단순히 돈 지급 문제로 전락해버렸다. 보상은 부차적인 문제고 사죄가 먼저다. 이렇게 강력히 반대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문제 해결보다는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들 아닙니까? 그런데 돈 나오니까 얼른 돈 내놔. 계산 좀 해야겠어. 이거 아닙니까? 앵벌이도 저런 앵벌이가 없죠.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하고 수법이 똑같아요. 김기현 우리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. 위안부 할머니들 그 합의 못하게 하고 정부 안에 끝까지 반대하게 하고 나중에 그 사람도 돈 뺏어서 썼잖아요. 착취하고 빼돌리고. 윤미향이 그 짓이잖아요. 지금 이 시민단체들 일본하고 관계된 거나 과거사위원회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피해자를 대상으로서 지금 돈벌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. 비즈니스를. 이게 비즈니스가 된 거예요. 과거사 비즈니스가 돼버렸어요. 김기현 대표가 그러니까 이번 문제에 대해서 강제징용 피해자 어르신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보상금을 빼앗아 간다면은 조폭의 이 보호비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. 그렇죠. 그 똑같은 거 아니냐. 그렇죠. 조폭들 보호해준다고 상인들한테 돈 갈취하잖아요. 이것도 어르신들 보호해주고 우리가 그 해결해주겠습니다 하면서 계속 그 해결을 방해하다가 돈 나오니까 돈 내놔. 계산합시다. 이거 아닙니까? 위안부도 그렇잖아요. 지금 과거사 관련해서 국가 관련 소송이 1조 2,500억이 걸렸답니다.
참나 이 사람들이 그렇죠. 지금도 많이 걸고 있는 게 뭐 그 평화의 소녀상 그것도 그렇고 과거에 과거사에서 건 게 납부 거부 간첩 조작 의혹 예, 뭐 이런 것도 왜 대법원까지 가서 그 변호사가 유죄 판결 받았어요. 김준건 변호사라고 예. 과거사 위에 상임위원을 한 사람이 그렇죠. 그걸 다 수임한 거예요. 자기가 과거사 조사위원 그 노무현 때 만들었거든요. 예. 송기인이라고 신부를 예, 송기인 과거사 신부. 예, 위원회 위원장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조사한 거를 예. 그걸 들고 나가서 변호사 또 사건 수임해요. 24억 원의 사건을 예. 수임해 갖고 돈을 벌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야, 참 정말 뻔뻔하게 일을 말할 수 없는데 지금 로펌 중에서 덕수, 정평, 지평 세 개가 과거사 소송이 한 절반을 한대요. 그 중에서도 왜 정평이라는 데가 왜 통진당 이정희 대표 그 남편 왜 심재홍가요? 심재홍인가 뭐 있잖아. 심재환인가 뭐 예, 변호사. 있잖아. 예. 그 사람이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우리 좌파 이 골수 강성 좌파들하고 과거사 피해자들하고 이 법조 그 조사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한 통속이 돼서 큰 이 비즈니스가 된 거죠. 그 지평도 전에 여성 법무장관 있었잖아요. 노무현 때. 예. 예, 그 사람이 거기 아마 대표일 겁니다. 네, 지평. 네, 그래가지고 네. 거기도 그런 강금실이요? 예, 강금실이가 아마 그 지평에 네. 있을 거예요. 네. 그런 쪽 사람들이 거기 다 있어가지고. 네. 그러니까 자기는 돈 챙기고 이 인권 보호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앞장섰다. 또 생색도 내고 그리고 또 한 자리 또 하고. 한 자리 하고 네. 정부에 가서 네. 자기네가 그리고 또 그 자리 남 국회에 또 가서 금배지 네. 달고 그렇죠. 그런단 말이에요. 네. 그 몫으로. 네. 예. 국민들이 까맣게 좋은 거죠. 네. 그러니까 이런 진짜 과거사위원회가 네. 그 화해 진실인가 있잖아요. 네. 십몇 년째 계속 하고 지금 있다던데. 진실과 화해 뭐 위원회인가 뭐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. 예. 네. 안 없어져요. 예. 없어지면 자기네 자리가 없어지는데요. 그러니까요. 계속 하는 거예요. 아니 요전에도 왜 소녀상 조각한 사람 김윤성 부부인가요? 이 사람들이 그 30억 매출을 올렸잖아요. 소녀상 갖고. 근데 그거를 갖다가 상품권 등록하겠다고까지 얘기해서 반발해서 특허청에서 안 받아줬죠. 그러니까 과거사를 하기 위한 게 이게 비즈니스가 된 게 이게 웃기는 거죠. 진실 화해위. 예, 그게 예. 18년 동안 지금 예. 계속 하고 있다는 거. 계속 일거리를 만드는 거죠. 일거리 만들고 그 자리에서 이제 또 상임위원이다 위원장이다 해갖고 돈 받고. 예. 그리고 그 일거리 만들면서 뭐 시민 좌파 단체들 예. 거기에 뭐 위원이다 뭐다 해가지고 또 자리 주고 예. 그렇게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이 사람도 6.25 때 이제 대충 끝나가 일제시대 때 끝나가니까 이제 또 베트남 전쟁까지 가잖아요. 네. 베트남 전쟁 또 하면은 또 어디로 갈까요? 제가 보기에는 임진왜란 병자호란까지 갈 것 같은데요. 그럴 수도 있죠. 그리고 이성계 위화도 해군, 예? 또 태조 왕건의 고려 건국 이것까지도 가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과거사위는 제가 보기에는 대대손손 해먹을 것 같습니다. 이거 국민들이 끊어줘야 됩니다. 이거. 군에도 뭐 의문사, 진상조사위 뭐 여러 가지들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지금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윤석열 정부 와서는 이런 과거사위원회 이런 것들도 이미 시효가 끝난 것들 또 실질적으로 할 일이 다 마무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딱 정리를 해야 합니다. 그렇죠. 그 사람들을 언제까지 밥벌이 수단으로 비즈니스 수단으로 이렇게 남겨둬야 되겠습니까? 그게 다 국민 세금으로 들어가거든요. 자기들이 무슨 일해가지고 거기서 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없는 걸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몇 차례 한 거 또 조사하고 또 조사하고 저 세월호 8차례가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? 세월호 조사비가 더 들어갔습니다. 지금 광주도 5.18도 마찬가지예요. 지금 또 다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? 지금 이태원 참사 그 부분도 또 위원회 뭐 만들어가지고 민주당에서 그걸 또 청문회도 하고 뭘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잖아요. 계속 펌프질 하는 거죠. 예.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일괄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나. 꼭 해야 할 부분. 아직도 억울한 분들이 있다면 그 억울한 부분은 당연히 풀어줘야지만 그렇지 않고 과거 진보 좌파 정권들이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기반을 넓히기 위해서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것들에 대해서는 일제 정리라는 게
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예. 황골 탈퇴를 해야죠. 더군다나 이 강제징용 피해자들 네. 참 어르신들 몇 분 되지도 않은 분들이고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 네. 이런 분들에 대해서까지도 이렇게 돈이 나오자마자 20% 떼어 가겠다 네. 이런 것은 이런 것이 이제 브로커 행태 아닙니까? 그렇죠. 진짜 전형적인, 브로커 네. 행태예요. 그건 누가 보더라도 네. 옳지 않은 거다. 네. 정말 도와줘도 뭐 그냥 발 벗고 나서도 네. 모자랄 판에 돈부터 챙기겠다 하는 것은 지탄을 받아도 싸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정부가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잖아요. 예. 지금 피해 15명 중에서 10명이 판결금 수령했거든요. 또 피해 생존자 중에 1명이 또 추가로 정부 해법 수용 의사를 밝혔어요. 그것도 지금 못 오게 한다면서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 변호사들이 자꾸 이렇게 방해하지 말고 이게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되잖아요. 네. 이것도 저는 빨리 좀 수용하고 합의하고 우리가 좀 미래를 위해서 가고 또 미진한 거 있으면은 우리 정부가 이 피해자들한테 좀 더 보상을 확대하든지 이런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. 네, 그렇습니다.